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인자 A와 B가 어떤 특성 값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인자의 수준 조합에서 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 실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분산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1원 분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2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1원은 원인이 하나인 경우고, 2원은 요인이 두 개인 경우예요. 여기를 보니까 인자 A와 B가 있는 거로 봐선 2원 분산 분석에 해당됩니다. 2원 분산 분석도 또 둘로 나눠지는데, 반복이 없는 2원 분산 분석과 반복이 있는 2원 분산 분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반복이 있는 2원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 표가, 여기 표라고 해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는 기호가 좀 틀려요. 다른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기호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를 보니까 요인 A의 자유도는 A-1이래요. 그래서 인자 A가 A1, A2 쭉쭉 퍼서 여긴 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A의 스몰 a까지 있는 겁니다. 수준수가 요인 A의 수준수가 스몰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1라 요인 B의 경우에 B-1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인 B의 수준수가 B예요. 그래서 여기 M이 아니라 B로 바꾸겠습니다. 요인 B의 수준수가 B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스몰 n이 있어요. 이 스몰 n은 이걸 말합니다. 지금 A1이고 B1일 때 몇 번 시행했냐 하면 R번 시행했는데 R번 대신에 스몰 n번 시행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인 A의 수준이 A2이고 요인 B의 수준이 B1일 때 R번 시행하는 게 아니라 n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n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L이 아니라 A, N, B, N, B, N, B, N이 됩니다. A, B, N이죠. A, B, N. 이렇게 대충 이렇게까지만 바꿀게요. 자, 여기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그거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A-1이 여기 A-1이요. 지금 3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는 4죠. 즉 요인 A의 수준수가요 4개인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4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기 물음표라고 놓고 빈칸 아닌 것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계산하면 6을 이거 계산해 볼게요. 6은 뭐냐? 이렇게 돼 있네요. A-1 곱하기 B-1 6이에요. 근데 요거는 얼마냐 했더니 3이죠. 그럼 요거는 2가 되고요. B는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되고,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습니다. 인자 A의 수준은 4이고 맞고, 인자 B의 수준수는 4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인자 A, B 수준 조합에서 반드시 2번의 반복 실험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스몰 n이 2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뭐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걸 보니까 n 곱하기 A 4고 B는 3입니다.
빼기 2를 했더니 23이 나오는데요. 그럼 n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2예요. 그래서 이게 다 두 번씩 시행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반복 실험 맞는 말입니다. 제 3번과 4번을 보겠습니다. 3번과 4번에는 공통점 기억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기억이 여기 있습니다. P값이죠. 이 문제풀이와 관련된 사항은 P값과 알파 간의 비교입니다. 만약에 P값이 더 크면, 작으면으로 할게요.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반대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이제 교호작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교호작용이란 A의 효과가 B의 서로 다른 수준 B1과 B2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면 두 인자 A, B 간은 교호작용이 없다 하고, 만약 B가 B1 수준에 있을 때 A의 효과와 B2 수준에 있을 때 A의 효과의 차이가 있을 때 A와 B 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우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 번 시행하죠. A1이고 B1일 때 여러 번 시행하죠. 여기에 n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10번 시행했을 때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철이 A1, A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B1, B2가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요점은 여기에 평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건 뭐냐 했더니 A1이고 B2입니다. 여기에 평균이 구해지겠죠? 이 평균이 바로 요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차이가 있는가, 효과 간의 차이가 있을 때 했는데, 여기서 A1을 시행했어요. 근데 차이가 요만큼 있는데 A2일 때 차이가 요만큼 있어요. 차이가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호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차이가 이만큼인데 차이가 바뀌었어요. 그럼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고요. 여기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차이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결국 차이가 있었는 거죠. 그럼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 둘 중에 하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 효과가 있고요. 이 주 효과라는 것은 요인 A와의 수준 차이 때문에, 혹은 요인 B의 수준 차이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효과가 있어요. 교호작용 때문에. 만약 교호작용이 없다면, A1이고 A2일 때 B1, B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 차이가 같죠? 이런 경우에는 교호작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수는 바로 우리가 이런 걸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철이 A1 또는 수준 A1과 수준 A2 간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있다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죠. 교호작용이 없으면. 반면에 교호작용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것은 기무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의 요거의 평균이죠. 요쯤 되겠고, A2의 경우에 요점과 요점의 평균이 요쯤 되니까 평균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아마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무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맞을까요? 진짜? 기무가설 채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 교호작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을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게 되면 이거를 검증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검증을 한다는 것이. 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수는 5%에서 기억이 5%보다 작으면 했어요. 즉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알파가 5%입니다. 그럼 기무과서를 기약한다고 했습니다. 기무과서를 기약한다는 얘기는 뭐죠? 교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교호작용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검정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이거 같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교호작용 때문에 생긴 것인지 진짜 주효과, 요인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유의수는 5%에서 기억이 5%보다 작으면 이 경우죠. 그럼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교호작용을 오창에 풀링하여 분산 분석을 다시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교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호작용을 오창에 풀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4번을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유의수준 5%에서 기억이 0.05보다 작으면이 아니고요. 크면으로 바꾸면 됩니다.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겠죠?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온 분산 분석표에서요, 이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거랑 같이 섞어버려요. 여기다. 그래서 풀링해서 분산 분석을 다시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이때 달라지는 점은 자유도는 달라집니다.